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말 KFX 사업 계약을 하면서 KFX 공동 개발 사업 비중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2.5%의 금액만 입금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FX 사업 철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사업 부담금을 줄이겠다며 한국과 재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를 선택할 경우 KFX 사업 주체인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납금인 1조 5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데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의 KFX 수주도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KFX 생산 대수가 줄어들수록 전투기 한 대당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5조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한 국방부 입장에서도 KFX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9 행사에 한국형 차세대 KFX 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된 국내 전투기를 교체하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카이가 20%의 비율로 분담해 KFX 개발 사업비를 공동 투자했다.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 공군의 120대, 인도네시아의 50대를 각각 양산할 계획으로 KFX 개발비와 양산비 규모만 총 18조 원에 이른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 앞두고 KFX 사업 협상단 인도네시아로 급파. 30일 조선비주 취재 결과 작년 11월 한국 국방부 관계자, 카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KFX 사업 협상단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KFX 사업의 조건 변경 재협상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 직전이었다. 한국 측이 협상단을 꾸려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내는 KFX 사업 분담금은 낮추면서 자국으로의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 8조 8,304억 원의 20%가량인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작년 1월까지 2,020억 원만 납부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내고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양국 간 사업 재협상에 대한 질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프랑스 전투기 구매 소문도 밀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KFX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KFX 사업을 통한 신규 전투기 양산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지난 11일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파리 방문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비안토 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의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KFX 사업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X 대신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쳐 한국 측과의 재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 5,318억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카이 입장에선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래 매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조 3,860억 원의 부채를 가진 카이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사업 이탈에 대한 정치적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산하기로 예정된 KF-X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양산 계획을 토대로 하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질 경우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조한 스텔스 전투기 F-35E의 가격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로 미국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이가 인도네시아 측 사업 개발비 미납금을 부담하는 만큼 전투기 양산 시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 발주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생산량도 줄어 부품 단가 등 생산비가 높아진다며 결과적으로 KF-X 전투기 가격을 높이게 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 공군이 공급받을 KF-X 120대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예정한 예산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미디엄급 KF-X 전투기를 개발. 내년에 시험용 전투기 1호기가 제작되며 2022년경 첫 비행이 실시될 예정. 새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비행 속력은 마하 1.6인 F-35E보다 다소 빠르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점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20%의 개발비를 분담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골칫거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2,272억 원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전투기 도입 협상을 벌이는 등 우리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소위 수-35 전투기, 라팔 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 러시아, 프랑스와의 거래를 지렛대 삼아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분담금 할인을 이끌어내려는 인도네시아의 누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예정된 새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대당 가격이 올라가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프라보워 장관을 설득했다. 정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흐푸드 엠데 장관과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질비죠. 인도네시아처럼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와 합작하는 것이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라는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파선지석격으로 주변의 세계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라는 사강과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 등이 모두 밀집해 있어 KF-X 사업 종료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현실적 중론이다. 인도네시아의 목리로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된 수건 사업이다. 2001년 3월 당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보람의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새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 미디엄 로우 전투기 운용 개념에 근거해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다.
보잉, 록히드 마틴, 이즈 등 선진 항공업자와의 합작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실책이란 것이다. 해당 가격도 걱정거리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치솟는 개발비 탓에 해당 가격이 F-35A보다 비싸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4에서 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가 더 비쌀 경우 해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은 그간 수차례 나왔었다. 2020에서 2030년 전 세계 미디엄급 전투기의 소요는 1770여 대 수준이며 이 중 정치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의 소요 635대와 전투기 국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소요 400대를 제외하면 소요 발생은 56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소한 시장을 두고 라팔, 타이푼, 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산 장비로 인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문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여전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는 마당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공군의 미디엄급 전투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노후화된 미디엄급, 로우급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공군 빨가마후라 전투기는 400여 대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우급 전투기가 있다. 이 중 미디엄급 F-4 팬텀과 로우급 F-5 제공호는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운영돼 순차적으로 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가 이를 대체해야만 우리 공군의 공중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소티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티를 하루에 운영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부수고 지상군 이동을 차단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인기 개발 및 발전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여객기와 인공위성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필요하고 방산 산업의 구색을